자, 121회차 전산 세무 1급 실기 4번입니다. 다음은 영업부 사원인 심사임입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 과료 자료 관련 자료이고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전 근무지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 입력을 하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는 부양가족 탭,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기부금, 월세 탭에서 각각 입력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입니다. 세부담은 최소화를 가정하고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부담 최소화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공제를 다 받아라는 의미가 되고요.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것은 이 자료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 입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실제 실무에서도 이 자료만 보고 입력을 하지 그 외에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 입력을 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천징수에 좌클릭 해가지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자, 4번 F2번 누릅니다. 신사임입니다. 부양가족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하면은 신사임은 남자예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 못 받고요. 그리고 김에라부터 신유혁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다 하고 그리고 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신사임은 그 총급액이 6,120만원이고요. 김애라는 근로소득금액이 총 500만원. 총급액입니다. 일용 근로소득금액이 2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은 김애라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은요. 그 완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자체가 아예 안 잡혀요. 소득이 0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끝났으니까 너의 세금은 없다 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일용직은 무조건 12월 말자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0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청급액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소득이 안 잡혀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고,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도 소득이 안 잡히고, 그럼 결론은 이분은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12월 말자 기준으로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복하, 박혜윤, 그러니까 주거 형평상 별거이고요. 게다가 소득만 없으면 되고요. 나이는 60세가 넘기 때문에 소득만 없으면 되는 거고, 사정상 별거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단 해외에 있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주거 형평상 별거 6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박혜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1번 체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신유준 기타 소득 100만원입니다. 퀴즈 대회 상금 중학생입니다. 사실 이거는 계산을 해도 80% 경비 인정받으면은 퀴즈 대회는 80% 경비 인정이거든요. 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준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음. 그래서 공제 대상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신유혁은 20세 이하 적용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둘 다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읽어보면은 모두 내국인이므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거를 하고 있고요. 생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등록하고
기본 공제는 부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지금 심사임 쪽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신복화인 경우에는 아유 너희들 아유 민폐 끼쳐서 아유 미안하네 이러면서 내 혼자 살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병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심사임 쪽으로 이제 간병을 요청을 한 거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람이 좋으시면 근데 이거 참 이것도 이제 나름 사정이 있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입니다. 전 근무지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득 명세에 자 클릭합니다. 소득 명세에 클릭하시면은 종전근무지 여기 있어요. 여기를 입력해 주라 라는 의미가 돼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근무처명은 주식회사 서울바이오입니다. 자 종교는 아니고요. 자 사업자 번호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 총 금액이 얼마예요? 810. 자 여기에 이제 상여 이런 건 없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4대보험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넣으면 돼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무조건 결정세액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전 회사에 이제 바이오 회사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1차적으로 끝냈고요. 그래서 147,300원 남기고 환급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봤을 때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147,300원은 아직 납부를 미리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잡아놔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결정세액으로 보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47,300원 14,730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3번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자, 보험료 공제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이 보험료 공제에서 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한번 봅시다. 모친, 박혜윤, 장애인 전용 보장선 보험료 100만원, 자녀, 신유역, 상해보험료 65만원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다 보잖아요. 근데 지금 부로 돼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자료 입력을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자 클릭하면은 아무나 입력하는 게 아니고 박혜은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장애인 전용이기 때문에 박혜은은 100만원 넣어줍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선 보험이고요. 이거 잘못 넣으면 감점이에요. 그리고 자녀 신유아 신유역이죠. 신유역 쪽에 자 클릭해서 상해보험료 65만원 일반입니다.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종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 그럼 박혜운의 100만원 신유역의 65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는 오른쪽 라인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녀 신유준의 중학교 수업료 100만원, 중학교 교복 구입비 70만원, 교복의 한도는 얼마예요? 그렇죠. 50만원까지 한도죠. 그렇기 때문에 5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학교 수업료 100만원과 중학교 교복 구입비 50만원까지니까 지금 신유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유준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150만원 넣어줍니다. 그래서 초중고예요. 2번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친 박혜운의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자, 박혜운에 자 클릭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예외적인 사항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인강에서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해당하는 학원을 다니시거나, 이 내용에 대한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까먹지 대체로. 왜냐면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왜냐면은 봐야 될 거는 많지. 학생분들 한숨 쉬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학원 강사분들 보면은 눈치 보이거든요. 진짜로. 아씨 중도 탈락하면 어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딱 쏟아가지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보면 눈치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 눈치 보지, 행정 쪽 눈치 보지, 그 다음에 중도 탈락할까봐 걱정되지. 이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걸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여요, 진짜.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공개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 직계 존속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에 해당하는 박혜윤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은데, 또 이렇게 알려줘도 잘 까먹는 부분이 사실 이 내용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자 클릭합니다. 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심사임, 배우자 김혜리, 여기 2명 있고요. 그 다음 본인 심사임에는 의료비 지출금액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중복이기 때문에 2천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박혜윤, 아니지, 김애라. 예, 김애라 배우자죠. 자, 직불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시장 그 외에는 사용금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신용카드는 아시다시피 나이 제한은 안 보지만 소득은 봐요. 근데 소득 자체에서 컷 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일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보면은 배우자 김에라에 보면은 건강 증진 목적의 보약 있죠.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패스 해주면 되고, 그다음 모친 박혜운의 보청기 구입 비용입니다. 귀도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박혜윤 이렇게 해주고 1번이고요. 건수는 1, 금액은 150만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실손 있어요, 없어요? 실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신유혁입니다. 자, 1번이고요. 200만원. 근데 이 중에 실손이 14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총급액의 3% 적용은 받고요. 왜냐면은 6,930만원 총급액이니까 3% 적용받으면은 207900인데 여기에서 신유혁 부분은 빠져요. 그 다음에 박혜훈 것도 빠져요. 그럼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1,000원. 21,000원에 대해서 15%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150원 적용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비 많을 때는 진짜 엄청 많은데 병원비 없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물어보죠.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하나도 안 되냐고 물어보면은 총급액의 3% 안 넘겨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 많이 물어봐요. 특히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자, 기부금 탭입니다. 기부금 탭은 나이자는 없지만 소득은 봐요. 그리고 본인 거만 정치자금 기부금이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유형은 F2번 누르고 정치자금 기부금. 그 다음에 금전인가 현물인가? 금전이죠. 상호명 없고요. 건수 1. 그럼 여기에 공제예산 기부금액이 얼마냐면은 10만원 넣어주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에 좌클릭을 해서 여기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누구만 돼요? 본인만 가능해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본인만 돼요. 다른 사람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치자금이 10만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친 신복화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여기 일반 기부금 41번이고요. 금전이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원래 이게 다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금 입력을 했으면은 기부금 조정에 좌클릭을 해줘요. 기부금 조정에 클릭하면은 아까 이제 본인이 입력한 정치자금과 종교기부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공제금액 계산에 좌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공제금액 계산에 클릭하면은 밑에 하단에 불러오기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제일 밑에 보시면은 종교단체 기부금 이렇게 뜨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키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거 클릭 안 해가지고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금액 반영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영 키 누르고 얘 누르고, 그리고 종료 누르면 됩니다. 자, 눌렀죠. 근데 원래는 해당 연도 금액에서 원래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도전하고 조금 달라요, 기능이. 저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부금까지 다 끝났고,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마지막에 클릭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여기 신용카드 금액 아까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다 빨간색 되어 있죠. 근데 빨간색 되어 있는데 지금 기부금이 지금 안 떠 있죠. 이게 안 뜨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기부금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조금 감점 대상을 먹고 각오를 하고 일단 수동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됐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돼요 지금. 이런 경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수동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전은 되거든요. 도전은 되는데 K랩이 지금 안 돼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안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여기에 보양가족 탭 불러오기 좌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뜨네. 예, 맞아. 이게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 하도 안 해가지고 이게 뜨는지 안 뜨는지 몰라갖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뜬다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감점 각오하시고 여기에 수동으로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맞다. 지금은 안 돼요. 맞아. 이거 회차가 워낙 안 나오니까 저도 좀 까먹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끝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당하는데, 이제 마지막 자료 4번이 남았습니다. 자료 4번에 보면은 월세액. 자, 클릭해줍니다. 월세액은 여기 위에 1번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금전 소비대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인의 상호는 누구냐면은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임대인 김한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계약 면적은 84m 제곱이고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경기도 시흥시 상기대학로 29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직접 사시는 건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언제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적혀 있는데 2026년 1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말인데 현재 지금 우리는 2025년도예요. 그래서 2025년 임대차 계약서상이니까 2024년 2월 1일부터 26년 1월 말까지 연간 월세가 얼마냐면은 60만원. 연간이에요. 그럼 1년치죠. 60만 곱하기 12, 72만원이에요. 720만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연간 월세가 얼마예요? 60만원 곱하기 12달. 720만원. 이렇게 하면은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예요? 108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 금액 108만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넣을 필요는 없어요. 1억 8천만원에 월세 60이고요. 그럼 연말정산 입력에 클릭하면은 여기 월세 세액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옴으로써 이제 최종 마지막 이제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